결국 터졌습니다. 이제는 이진숙 탄핵만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에까지 완전히 불이 붙었습니다. 언제까지고 윤석열 부부 본인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국민들의 심판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야육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이자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방통위와 관련한 네 번째 탄핵소추안입니다. 야육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탄핵소추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육당이 제시한 탄핵소추의 사유는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 등이 제시됐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의결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자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진숙이 임명되자마자 KBS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선임을 곧바로 밀어붙인 것도 그것을 다시 대통령이 제거한 것도 모두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을 나치에까지 빗대며 맹폭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모범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들어 2년 만에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며 나치 전범과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쫓아가 처벌한 것처럼 독재자와 독재에 부역하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물었습니다. 당론 채택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살포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도 예고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에게 1인당 25에서 35만원을 살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박수민 의원이 나섰으며 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가 접수되면 24시간 뒤인 오는 2일 오후 토론이 강제 종료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탄핵만이 아닙니다. 곧바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들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는데요.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장악 국정조사의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8월 임시국회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방통위 회의 과정을 보면 모든 과정이 2시간 만에 해결됐다. 절차적인 위법성, 공정한 심사 여부 등을 포함해 점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당할 사람이 이진숙만이 아니죠? 지금 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퇴진 추진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탄핵추진위원회가 1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1석을 보유한 원내 제3당이 현직 대통령의 실제 탄핵을 목표로 정식 기구를 띄우고 공식 활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도록 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수집하기 위한 제보창구를 개통했습니다. 제보센터의 이름은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이 사용한 3년은 너무 길다는 문구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제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에는 7070을 넣었는데 이는 전국 뇌관으로 떠오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대통령실 명의의 전화번호 02-800-7070에서 가져왔습니다. 조 대표는 국정농단 제보전화로는 이 번호가 딱 알맞다며 대통령실은 이 번호를 감추고 지우지만 국민은 진실의 번호로 이 번호를 저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070 번호에 들어오는 제보들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100가지 1만 가지 사유가 돼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제보센터 안내 현수막을 전날부터 국회 앞에 내건 결과 하루 사이에 약 30건의 제보가 수집됐다고 전했습니다. 혁신당은 제보 내용을 법적 탄핵으로 연결될 만한 국정농단 사례와 정치적 퇴진 요구로 이어질 만한 국정무능 사례로 나눠 검토 중입니다. 김 수석 대변인은 혁신당 의원들은 올해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의정활동과 국정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하느라 바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 중독증을 치료하고 협치의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한다는 것,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이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이 하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탄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며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께서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영두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점이 위법적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 데 대해 2인 체제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다.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으로 탄핵을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기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말 적반하장인 건 윤석열과 국힘 아닌가요? 김건희 권익위원회 논란에도 또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참여연대가 다시 신고한 사건에 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해당 신고를 청탁금지제도과에 배정했는데요. 권익위는 참여연대에 지난달 17일 결재한 공문을 보내 해당 과에서 검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4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사건을 신고한 이후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추가 폭로한 금품들과 청탁 내용을 비롯해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 주장이 담겼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인 지난 6월 10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첫 신고 때에는 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관한 연락이 왔지만 이번에는 재신고여서 그런지 따로 연락받지는 못했다며 두 번이나 신고했지만 신고인이나 금품 제공자인 최 목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간사는 신고를 다시 한 이유는 권익위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기관으로 공직사회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곳인데 1차 판단조차 입법 취지를 무너뜨린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이를 재확인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김건희를 제대로 조사할 일 없다는 건 국민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고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증명하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 때문에 대한민국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언제까지고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